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기업 멘토 이정열입니다. 자, 지금 보실 기업은 삼화왕관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희 대기업에서는 24시간 항시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시장에서 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올바른 팩트를 구별하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느끼셨을 그 답답함을 저희 대기업에서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대신해서 관계자나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대신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특히나 이제 사마왕관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제가 팩트 체크를 해온 따끈따끈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듯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대기업 채널 안에서 저 이정열 멘토를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께 직접 확인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사마왕관 계속 분석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첫 영상이니만큼 어떤 기업인지부터 기본부터 체크를 해보면서 제가 방금 확인해 온 이 내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마왕관의 투자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투자 포인트라기보다는 어떤 기업인가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금속 인쇄 기술입니다. 뭐 도료라든가 잉크, 이런 실리콘 제품 같은 것들도 이제 우리 캔 있잖아요. 캔에 들어가는 병, 뭐 음료수병, 병에다가 이제 뚜껑을 덮을 때 안에 내용물을 최대한 보관하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바로 뚜껑에 있습니다. 그 뚜껑을 제작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철판 쭉 나와가지고 우리 콜라 캔은 아니고 병뚜껑이라든가 아래 보면 좀 내용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플라스틱 내용물 뭐 녹 발생 우려가 없는 이런 병마개라고 할 수가 있죠. 병의 마개를 생산하는. 그리고 이거는 또 스프라이트, 카스, 코카콜라 이런 식으로도 바로 이제 철을 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바로 뚜껑으로 이게 크라운 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관 크라운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왕관이 좀 된 거 아닌가.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것들도 있고, 이 맥주용 플라스틱 캡,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우리 꿀물 같은 거, 약간 이런, 그런 이제 병마개, 이렇게 진공 병마개, 이런 제품들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다양한 병마개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뭐 참기름 뚜껑 같은 것들도 이렇게 자유로운 플라스틱 모양을 만든, 뭐 사출한 그런 이제 뚜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이 왕관인 이유가 예전에는 이제 병마개를 왕관 모양의 병마개를 했습니다. 이게 크라운 캡이라고 하는데 삼화 크라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캡 제품이 굉장히 많죠. 주류 음료, 식품, 드링크, 이런 진로 오비, 뭐 칸타타, 비타 500, 방금 우리 병뚜껑에서도 봤던 이런 제품군에 들어가는 병마개가 매출 비중의 77% 정도를 차지합니다. 인쇄판에 임세를 하는 것들이 4.5%, 이게 거의 80%의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는 절대적인 사업군들 속해 있습니다. 자, 상품 같은 기계목 부품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거는 크지 않으니까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용기 쪽에 있는데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플라스틱 용기 사업을 하고 지분이 한 17% 정도 지배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화장품 용기 쪽입니다. 자, 재무를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과거에 매출 영업이익이 나오고 당기순이익에 좀 적자가 나왔어요. 적자, 작년에. 근데 올해 3분기도 적자가 좀 나왔더라고요.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투자하는 포인트에서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왔으면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투자할 만한 매력이 없지 않은가, 그렇게 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자가 좀 어디서 나왔을까 하고 제가 조사를 해보다가 체크를 해봤는데, 사실 원재료 쪽으로 접근을 먼저 해봤죠. 원재료의 비중이 매입액을 보니까 그렇게 이게 적자가 날 정도로 이게 없는데 싶었어요. 뭐 원재료, 부재료, 저장품 뭐 72% 원재료가 차지하는데, 석판, 플라스틱, 뭐 레진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판매를 사출 플라스틱 용기 판매 어쨌든 간에 원재료가 너무 이제 매입하는 게 높아서 그럼 오히려 매출이 많이 증가되거나 영업이익에서도 적자가 좀 났어야 되는데 당기순이익이
그대로더라고요. 뭐 일단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이 좀 있을까? 뭐 여기서 보니까 자기 주식 취득을 좀 결정을 했더라고요. 11월 9일. 근데 11월 9일에 결정을 한 것들이고 꾸준하게 자기 주식을 취득을 좀 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유통 비율 자체가 좀 낮긴 낮거든요. 꾸준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통한 유통 비율의 절감, 약간 이제 회사 자체가 보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적자가 좀 어디서 나는 거냐? 배당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근데 시가 배당률 자체가 1.4%긴 한데 현금 배당을 할 수 있는 배당을 또 한다라는 거는 적자가 좀 나지 않고 흑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배당을 좀 진행을 하고 부채를 당겨가지고 배당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인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하고 답답해서 전화를 또 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화장품 용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여기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 있죠? 여기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여기입니다. 신우라는 기업. 이 사마 왕관이 플라스틱 일반 선용 제품 판매를 하는 신우 주식을 10만 주를 738억 원에 취득을 했다라고 지난 2019년도에 공시가 있습니다. 지분율이 100%가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실적을 보니까 올해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좀 났어요. 그리고 작년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좀 났습니다. 그러니까 종속회사 신우를 매년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 평가가 나온 거에서 통상 누계액을 반영을 시키는 거죠. 당기순이익에. 이 당기순이익에 포함을 시키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당기순이익이라는 것들이 이번 3분기에도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반영을 시킨 실적들을 좀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작년 3분기 우리 2019년도 이후에 매년도 이제 평가를 받아왔던 것 같아요. 2020년 3분기 그리고 올 3분기 95억 원.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분기마다 자회사에 대한 평가를 받고 손실이 나면은 평가 차손을 반영을 시켜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장률하고 주주 가치하고 취득가액하고 계산을 해버리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영구적으로 계속 반영을 시키느냐? 그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매년 받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취득가액 보고 촌산 누계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이거 주주 가치, 이 가치가 성장을 하면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나면, 그러니까 신우의 기업 가치가 성장을 해야 매년 이제 영구 성장률이 1%라고 감안하고 세후 할인율 더 넣고 법인세율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보니까 주주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은 기업 가치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취득가액에서 이거 손상 누계액을 계속 반영을 시켜버리는 건데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이 기업이 성장을 하면 이걸 반영을 안 시키겠죠. 그렇다고 이게 주주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매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현금이 빠져나가는 일회성 손실이 아니라 평가 금액, 현금의 유출이 없는 평가 금액의 장부상의 가치가 좀 하락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순이익의 손실을 잡았다. 그러면 회사가 보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수적으로. 사실 보수적으로 기업 분석을 이렇게 통해 가면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보수적으로 이 그때마다 평가하는 것들을 보수적으로 잡고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보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만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전성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현물 배당도 하고 있고 이 자기주식 취득도 진행을 했던 것 하고 있잖아요. 자기주식을 취득을 완전히 다 한 다음에 신우라는 이 자회사의 평가 가치가 상승을 하면 재무적인 부분들의 성장세, 자산 총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부채도 꾸준히 상환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실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 초반에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알아보고 팩트체크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 오늘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왜 손실이 나고 있을까? 그 답답하셨던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해소가 좀 되셨겠죠? 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시라고 저 이정열 멘토를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 직접 확인해 주시라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들 자, 전 영상이지만 기업의 흐름들 그리고 재무가 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현금 유출이 없는 이 기업의 가치가 뭐 저평가 상태인지 아니면 기업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들인지
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차트와 함께 이 기업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기업 안에 오시면은 다양한 기업들, 많은 기업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오셔서 구경 한번 쭉 해보시고 어떤 종목들이 어떤 깊이로 분석에 들어가는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